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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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4년, 만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오신 분들 또 중간에 오신 분들 뭐 4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 또 최근에 오신 분 이렇게 쭉 이제 그게 돼서 학번이 이제 자꾸만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희 공부하는 방향이랄지 보림선언에 관한 소개랄지 이런 것이 잘 모르실 수 있지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요일과 시간이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회 일정표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4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천일결사 447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모습은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안밝음도 어디에 속한다고요? 상대성에 속합니다. 절대성의 반대가 안밝음이 무명이 아닙니다. 이게. 안밝음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절대성 자리죠. 그렇죠? 그러나 실다운 것이 아니라고 모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다운 것이 아니지만 모습을 일으켜야만 진짜 자리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색신 이대로 법신. 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묘용,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체와 용이 어떻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와 용이 서로 어울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맨날 용에만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용 가운데 체가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런데 용을 보면서 체도 볼 수 있는 것이 부처예요. 그래서 중생은 용돌이만 이렇게 보니까, 모습만 보니까 모습에 들어앉아 버려.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것은 바로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시비와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면 차차 생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사를 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사를 굴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가져야 되겠지요. 견찰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생사에 굴리지 않고 생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사의 주인이 될까? 이거는 이제 공부를 본인이 하면서 이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말기 하는 날이죠. 새말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반야심경 저번에 할 때 지금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죠.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서 저번에 반야심경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잘 보시고 내가 지금 내 공부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라고. 본래 이 공부는 단계가 없는 공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봅시다. 수행의 5단계와 공성에 대한 이해. 수행의 그 단계가 5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것과 공성이 그럼 어느 정도 이 단계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가를 지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반야심경을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눕니다. 자량을 보면은 이 한자를 보면 그 자량이라는 게 그 자본이라는 뜻이고 량이 식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뭔가는 좀 이렇게 비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데 말이야 좀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1번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1번은 이 사전적으로 우선 이 말뜻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보리와 열반에 이르는데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성근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성근 공덕. 그래서 이 자량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공성이 무엇인가?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은 그 실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배우고 깊이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무엇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공성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이해한다는 데서 공성을 먼저 그렇게 해야 되죠. 이론을 먼저 배우면서 먼저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공성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은 보리심을 강화시키고 보완하면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성을 깊이 이해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 생각은 모든 중생을 향해 강한 자비심을 기르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지혜와 자비심이 항상 두 바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굴러가는데 두 바퀴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만이 따로 있고 자비심이 없고 그거 아니고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자비심과 지혜가 동시에 이게 증장이 돼야 되는데 공성을 깊이 이해를 한다. 공성을 깊이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것이 없고 일체가 모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보리심을 깨달음에 대한 그 보리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보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 윤회에서 정말 해탈을 해서 하나인 모든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같이 해방을 시키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정말 정진해야 되지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강한 자비심을 기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량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을 반야신경에 대비를 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 이공, 공불 이색.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은 실제가 없는 것이고 실제가 없다는 것은 곧 형상이다. 실제가 없는 것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도 실제가 없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은 이 공성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량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서 진언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처음에 요 아제가 자량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라. 공성의 이치를 잘 이해하라. 처음에 가라. 요거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반야바라밀다의 진언은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그렇게 나오죠. 최고의 그 진언이다라고 계속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를 보면 가자가 이게 더할 가자지요. 그래서 행은 행을 옮긴다는 얘기지요. 가행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을 써서 마음과 계행을 닦는 일.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저 위에서 모든 것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는구나. 우리 같으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꾸 실생활에 해봐. 그러면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헛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화가 되게 나서. 근데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그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다음에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알무로 해서 그 화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 거예요. 알면서 화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공성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다가 결국은 명료하게 공성을 통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놓는 공부를 하게 되지요. 놓는 것이 곧 공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딱 하면은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내가 무슨 생각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날 때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직 이 단계에서는 공성을 직접적으로 통찰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지성적인 이해나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 보다 체험적으로 공성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보다 체험적으로. 위에는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밑에는 직접 그것을 내가 말한 체험적으로 실체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을 점진적으로 더 깊고 세밀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일이 점점 사라진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해야 되죠. 뭐라면 이거는 지성을 말하자면 개념을 매개체로 자꾸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은 모습을 그냥 빈 것으로 보는 분도 많죠. 우리 도반들 중에서는. 그리고 보면 변한다 헛것이다 안 해도 이미 바탕에 깔려서 저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내가 저게 저 사람이 내보고 욕을 해도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가행도 정도만 돼도 엄청 변화가 됩니다. 자량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될라, 변화가 되지만 벌써 가행도에 오면 사람이 자기 성격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상당히 자기 성격도 많이 유해지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많이 떨어뜨리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화도 많이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가행도로. 이 공성을 정말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가행도 정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많이 변했어.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해 자네 많이 변했네. 그리고 내가 모든 그 사건과 사물을 보는 이 각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요새 우스갯소리로 그러지요. 변하는 거 진짜 좋은 거라고. 변하니까 어때요?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옛날에 안달복달 막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 조건이 닿으면 또 다른 조건으로 변하면 이 상황이 또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걸 알아요, 내가요. 아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고정되지 않고 거기를 막 주장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말 맞다 시류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지 그러지는 않지요. 마음속에 뭐는 딱 갖고 있다. 뿌리는 딱 갖고 있는 거죠. 왜? 공성에 대한 일체의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이건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때는 꽃을 피우고 나뭇잎을 할 때는 나뭇잎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 딱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행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 이 방법도 역시 자량도와 마찬가지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다.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량도와 가행도에서는 뭐가 가장
속죄와 승의죄가 있으면 아직 승의죄에는 못 가고 제1의 진리에는 못 가고 뭐예요? 속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세포로 돼 있어. 세포가 더 들어가면 뭘 돼 있다? 분자로 돼 있어. 원자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코크로 돼 있어. 그 쭉쭉쭉 가면 이거 이대로 공이네. 이대로 빈 것이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이 생각이. 그게 속죄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량도와 가행도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딱 견도의 단계에 가면 조금 달라져요. 제일 달라지는 것은 3도의 첫째 단계. 요 견도에 가야 도라고 붙어요. 3도, 견도, 수도, 무학도. 그래서 요 견도가 3도의 첫째 단계예요. 근본적으로 지혜로서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는 단계를 처음으로. 저 위에는 아직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기에는 그 지혜로서 벗어나기는 아직 좀 약하지요. 근데 여기부터는 번뇌와 지혜로서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 진리를 보는 단계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그 둘러보는 것에서 내가 말하자면은 그 경계에서 내가 거기 돼야 되거든.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 둘러보는 것에서 둘러보지 않아야 되거든. 그것이 견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관습적인 존재와 내재하는 실제 등의 이원론적인 지각이 모두 사라질 때 견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관습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몸뚱이가 내다. 모든 모습이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겁니다.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막 둘러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또 우리 같으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만들어, 우리는. 그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하나를 딱 만들어, 마음에. 그것이 주관이 돼버리죠. 주관이 돼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게 뭡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렇게 하는 말은 없는 자리가 굴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 굴리는 행위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몸뚱이 나에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로 갈아타. 처음에는 딱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갈아탈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주관과 객관, 관습적인 존재와 내재하는 실제 등의 이원론적인 지각이 모두 사라질 때 견도의 단계로 들어간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주관적인 경험과 그 대상이 하나가 되어 마치 물에 물을 푼 것처럼 되고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공성에 대해 명상하게 된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그죠?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하면 바탕을 놔두자 하는 놈하고 바탕을 보는 자와 바탕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데 이 바탕을 놔두자가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뻥치지. 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법문 시간에 뻥친다는 말.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말마디로만 이게 굴러가 버려요. 근데 실제로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되는 말하자면 실감, 체험, 이것을 실제로 해야 되거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지금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내가 하는데 이 세 번째에서 무엇이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
새말기가 이 벌써 세 번째 해당이네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쭉 이렇게 해. 그럼 뭐야? 텅 빈 자리가 말하자면 텅 빈 자리가 텅 빈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견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이 도대체 이 반야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시, 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의 그 뒤에 이 페이지에 모든 형상은 공성이다. 현상들은 규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규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견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은 이미 불생불멸이라는 이런 것이 불생불멸이라면 뭡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뭐 무생에 해당이 된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자리가 내한테 이미 체험적으로 왔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불생불멸이니까 불구부정, 부정불강. 그래서 이 진언으로 보면 파라 아제, 가라, 아제, 가라, 바라 아제. 어디 저 너머로 가라. 피안으로 가라는 말이지요. 피안으로 가라는 말은 이미 둘러보는 것을 말하자면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저 너머로 가라. 저 너머니까 차안과 피안이 이미 하나가 되는 거죠. 차안을 버리고 피안을 가라 이 말 아니지요. 차안과 피안이 하나라는 의미를 벌써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분에 들어가 보면 삼도의 둘째 단계 감정이나 의지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되풀이해서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공성을 더 깊이 직접 체험할수록 다양한 번뇌들을 체계적으로 없애게 된다. 그래서 1초의 모든 그냥 하나인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죠. 모습을 자꾸 잘 굴려. 그러면 모습을 굴리는 것과 모습하고 둘이 아닌 상태죠, 이게. 그래서 공이 공을 굴리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제가 늘 말하는 공 테이프를 돌리는 거야. 모습을 늘 해도 어떻게 공 테이프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단계다. 여기 안 하는 공부를 자꾸만 해. 안 하는 공부를. 그러니까 공 테이프를 자꾸 돌려. 우리는 뭘 하면은 자꾸만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러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공 테이프를 자꾸 돌려. 공이 공을 굴리니까. 그래서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보살의 7단계라고 하는 초지서부터 7지까지 발전한다. 보살은 이 7단계에서는 번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남아있다고 한다. 제8지, 9지, 10지의 단계에서는 번뇌가 남긴 인상과 성향까지도 모두 없앤다는 겁니다. 8지, 9지, 10지의 단계, 10지 보살 이래서면 번뇌가 남긴 인상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향까지도 다 이미 떨어진 상태를 8지, 9지, 10지라고 한답니다. 수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무명, 역무, 무명진. 무지도 없고 안밝음도 없고 안밝음의 소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명을 소멸하려고 하지요. 무명을 자꾸 소멸하려고 해요. 무명을 자꾸 소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무명이 없어. 무명을 없애는 것조차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본래 이 자리 하나뿐인 것이죠. 무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높은 거지. 그 단계가. 무명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 망심이 그냥 진심이 돼버려. 화내고 어쩌고 하는 게 다 명령이 돼버려. 이 화내고 우리는 화내고 뭐 저기 뭐 싫고 좋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 매이죠. 그런데 어때?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의 굴림새로 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진짜로 사실은. 그래서 바라승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무명도, 무명의 소멸도 다 없는 그 자리로 가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도예요. 3도의 마지막 단계. 수행을 끝내고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는 최고의 단계다. 궁극적 진리와 관습적 진리를 한순간에 동시에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할 때 부처님의 전지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냥 모습 이대로 뭘로 본다? 상대성 이대로 절대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완전히 둘러보는 거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게 보살의 최고 단계인 금강 삼매 상태에서 머물면서 공성을 닦는 것. 무학도에서는 보살의 최고 단계인 금강 삼매 상태에서 머물면서 공성을 닦는다. 이 단계는 그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 그러니까 무소득이지요. 무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그때 그 문수사리 문지를 포함해서 배웠어요. 무소득이 무엇을 무소득? 무소득. 아와, 아소, 나와 내건. 이것을 이견, 둘러보는 것.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무소득이다. 무소득.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되면 우리 저기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가 돼버리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거지. 그 무엇을 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일체가 다 그냥 허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하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 하지요. 뭔가 이문이 좀 있어야지 신이 나고 재미있죠. 안 머물면 안 머무는데 좋아서 또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화가 났는데 화가 변하고 것이 아니라 싹 없어지지. 그러면은 또 그게 좋지. 그럼 또 거기에 머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살은 성취한 것이 이무소득고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문다. 백봉 선생님은 의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여기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의지한다고 하면 의지하는 자가 있고 의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둘러봐서 그런다. 이렇게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밝히셨어요. 남이 뭐라고 해도 요거는 내 살림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면 벌써 무학도 단계에 가면 머무는 자나 머물 곳이나 이런 거는 이미 한 통속이 돼 있는 거,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인 상태에서 그대로 텅 빈 상태에서 하나의 그 안에 머문다. 이게 모디사바하가 깨달음의 기반에 단단히 뿌리 내려라.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제 가라.
발아제 저 너머로 가라. 발아승하제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모디사바 깨달음의 기반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외울 때 아제 발아제 발아승하제 모디사바 이제 이거를 다 할 때 가라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깨달음의 기반에 뿌리를 내려라. 이 뜻이다라고 우리가 알면서 아제 발아승하제 모디사바 이렇게 진언을 하면 훨씬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법보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불보, 법보, 승보 이렇게 돼 있죠. 불보는 뭐예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아는 자리, 밥 먹을 때 밥 먹을 줄 알고 키울 줄 알고 돈 벌러 갈 줄 알고 이런 거죠. 그 자리를 말하자면 불보라고 하면, 법보라는 것은 모든 모습 지구를 그대로 놔두고 헛걸어 본다는 거예요. 실답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허공성으로 본다. 공성으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의 몸도 그대로 두고 공성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허공성이 바로 공성이에요. 공성으로 볼 줄. 모든 모습 그대로 두고 헛걸어 본다는 게 바로 공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헛것이란 말은 뭐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로 보다. 헛걸어 본다는 말은 공성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몸 이대로, 이 몸뚱이 이대로 공성으로 볼 줄 알아요. 실체가 없다는 걸 헛걸어 볼 줄 알아요. 이거 이대로 헛것으로 볼 줄 알아요. 다 헛것으로 보면 꿈꾸는 거하고 똑같지요. 꿈에서 깨무는 그거 다 헛것이잖아요. 그 안에 있던 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맨날 얘기하지만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도 돈 받으러 은행에 안 간다고. 왜? 헛거니까. 그것처럼 이거 그대로 모든 모습을 헛걸어 볼 줄 아는 것이 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보라는 것이 바로 공성으로 볼 줄 아는 바로 그 법이라는 겁니다. 공리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말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 새말귀를 할 때 이제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225쪽 한번 보십시오. 승가풍에서는 그 학인으로 하여금 슬기를 살피고 신념과 정진력을 참작하여서 화두를 주는 것이 상례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흑연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야.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그 바탕자리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툼이다. 묘용이다. 이걸 뭘로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자량도에 해당이 돼요. 지금 첫째로. 그러니까 우선 공성을 무엇으로 지성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텅 빈 자리가 뭐예요? 무정물인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그 무정물인 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이랬어요.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했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 공식을 하고 본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행으로 옮겨봐서 이것이 이 모든 모습이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 정도 가야 무엇이 된다?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또 어렵게 생각할 일도 아니지. 왜냐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정말로 이게 자체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죠?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옛날에는 내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했지. 자, 저기 빨간 꽃이 있어요. 그렇죠? 빨간 꽃이 있는데 저게 실체가 있다면 깜깜한 밤중에도 빨갛게 보여야 될 것이다. 이게 밝고 어둠에 상관이 없이. 그런데 저 깜깜한 것은 딱 어두우면은 쟤도 깜깜해. 안 보여. 인연과 조건에 따라 쟤는 달라져 버려. 저게 뭐 진짜 그러면 깜깜한 데서도 딱 보여야 되겠지. 실체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본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밝음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건이 하나만 없으면 안 보여. 조건이 하나만 없으면 본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새말귀를 보면 새말귀의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공성에 대한 이치와 어느 정도 그것을 행으로 해서 변하는 것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 모습이 내가 화가 나면 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조건이 다하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그것을 여실히 자기가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백봉 선생님이 1976년도에 저보고 이걸 처음에 원고를 쓰셔서 이렇게 탁 이걸 새말귀를 보여주셨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사 이거 하고 막 둘째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일 첫째 묻는 말은 어떻게 이것을 설법을 통해서 깨우쳐서 언제 이거를 새말귀를 잡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백봉 선생님 하시는 말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인지가 앞으로 그럴 때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50년 뒤에는. 지금 1976년이니까 지금 80년으로 쳐도 2020년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말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이상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정진해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새말귀 가질 것이거든. 새말귀를 가지면 어느 정도 가 있느냐. 이미 견도의 단계는 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왜냐면 새말귀가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낮추자거든.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주관과 객관이 그냥
하나가 돼.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탕을 놔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의 5단계와 공성이 어느 정도 이해의 단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아는 것이 힘 아닙니까? 안 그러면 두리뭉실해서 뭐가 어디가 흐리뭉덩 이렇게 해갖고는 별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 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걸 빈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내가 저걸 볼 때 편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지성적으로 그걸 개념을 일으켜서 볼 수가 있느냐, 또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가 얼마든지 가늠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요. 쭉 가다가 저 진짜로 뭐 집착이 강하고 그거 있으면 쏙 들어가 버리죠. 벌써 주관이다 객관이다 칵 나눠버리죠. 근데 조금 그거 하면은 다시 하나로 갔다가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갔다가 둘로, 자꾸 이거 우리는 지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지 마시고, 이 자료는 없애지 마시고 좀 꾸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바탕을 놔두자 하겠습니다.